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위기 대책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이 군산과 익산에서 최근 5년간 1조 7,5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관련 예산을 줄일 계획이어서 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지속 발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을 바꿔 정부 심의를 다시 신청함과 동시에 조달청에는 공사 발주를 의뢰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것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초에는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로 알려진 수라갯벌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흰발농개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정확한 실태조사는 물론 보호대책과 신공항 국제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전북지역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대책 마련은커녕 피해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위기 대책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군산과 익산도 5년간 약 1조 7,500억 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됐습니다. 또 지금도 지역화폐 발행 비용에 지자체 부담이 크지만 내년부터 정부 지원도 줄어들 예정이어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지역화폐. 지난 5년간 지역화폐 발행액은 군산 약 1조 5천억 원, 익산 약 2,500억 원 등 모두 1조 7,500억 원입니다. 발행 비용만도 군산 1,690억, 익산 540억이 들어 할인보전금, 페이백, 종이형 제작비, 시스템 운영 수수료, 홍보비 등에 사용됐습니다. 정부와 전북도 지원을 제외한 군산시와 익산시 자체 부담 운영 예산은 각각 720억 원, 3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발행액이 높다는 건 지역민들의 지역화폐 사용량이 많다는 뜻.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10% 할인지원금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지역화폐 10% 할인지원금 중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지자체가 충당합니다. 내년부터 정부 지원이 줄어들 예정이라 자연스레 지역민들에게 주는 할인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는 지역민들이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져도 지역화폐를 계속 사용할지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할인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 지원금이 축소됐을 때에 대한 자치단체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소비가 지역을 살리는 소비라고 하는 시민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으면 막대한 할인 인센티브가 지속되지 않는 한 곧 지역화폐에 대한 어려움이 조성될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발행액 확대를 위한 가입 가맹점 늘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군산 약 1만 800곳, 익산 약 8천 곳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만 했을 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 대책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참여연대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대응책으로 실질적 데이터 확보 및 분석, 정책 검증할 수 있는 전문위원 구성, 전북도의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담 팀이나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되기 위한 시민교육 그리고 이 가맹점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정책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내년부터 지역화폐 정부 지원 감소가 예정된 만큼 지역화폐가 세금 낭비가 아닌 지역경제 선순환의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현대글로벌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 사용, 새만금 개발청의 관리 감독 책임을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최근 새만금 개발청과 한수원을 상대로 현장 확인 조사에 나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달 안에 감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투자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업계를 대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입니다. 익산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을 바꿔 정부 심의를 다시 신청함과 동시에 조달청에는 공사 발주를 의뢰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는 것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오히려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또한 조달청의 발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다시 수립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15일 전라북도는 익산시로부터 받은 수정된 계획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수정된 재원 마련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LH 선투자금이 제외된 것. 기존에 수립된 재원 마련 계획은 익산시 자체 재원 491억 원, 주택 도시기금을 의미하는 지방채무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이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은 전체 사업비 948억 원을 익산시 자체 재원 491억 원, 주택 도시기금 457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행안부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전라북도 투용자 심사에서는 제외됐던 현 청사 부지비용 121억 원이 포함되면서 전체 규모는 1,069억 원이 됐습니다. 주택 도시기금 별도의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거기 정확히 거기 위해서 지금 그 지방채가 들어가니까 전라북도 받았던 것을 차치하고 다시 수정해서 재심사를 올린 거거든요. 상황이 이러자 지역에서는 LH 참여 불투명과 정부 심사 부결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신청사 건립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한 것은 LH 참여가 불확실해 선투자금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금은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H 선투자금을 쓴다면 연 2.92%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주택 도시기금은 연 1.8%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또 당초 주택 도시기금을 500억 원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457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심사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규정상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해당 지자체의 심의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됩니다. 때문에 8월 15일 이전까지는 심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익산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15일쯤 조달청을 통해 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적격업체를 선정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건축하고 토목은 조달청으로 이제 회계과를 통해서 의뢰가 되는데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잡거든요. 정부에는 수정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심의를, 조달청에는 공사 발주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익산시. 익산시 예상대로 변수가 없다면 조달청 발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8월 초에는 신청사 건립 공사가 착공될 전망입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김 수출 기업인 SCDD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오늘 익산시는 SCDD와 추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CDD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9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확대합니다. 한편 SCDD는 도내 김 수출의 3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익산 탄마루 수박의 홍콩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홍콩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4kg 내외 소형 크기로 수출됩니다. 수박은 홍콩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일본 수출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멜론과 배까지 수출길에 오르게 되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익산 탄마루 수박은 52헥타르 규모의 시설하우스 생산단지에서 연간 3,500톤이 수확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의 도내 4고 지역이 3곳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내 10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재판이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있던 전주 을 지역구를 비롯해 지난 총선을 맞아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패한 박희승 위원장이 사임한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는 4고 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익산갑 김수용 의원이 탈당 권유를 받아 4고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을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전북 지역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을 규탄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대책 마련은커녕 피해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청 앞을 가득 채웁니다. 두 달 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북으로 봐서도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용을 했고 또 3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속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조사조차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가해기업을 강력하게 규탄을 합니다. 1994년 첫 출시 이후 2012년까지 도내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 수는 31만 6천여 명. 이 가운데 건강피해 경험자는 3만 3,701명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만 7,842명입니다. 하지만 피해 신고자는 240명으로 신고율이 0.6%에 그치고 피해 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117명에 불과합니다. 건강 피해자 수에 비해 피해 신고자가 적고 피해 구제 인정률마저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은 폐가 40% 정도가 폐가 다 이제 손상이 됐어요.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꽂은 지가 꽂고 살은 지가 지금 한 7, 8년 될 거예요. 7, 8년 되고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폐 이식까지 이제 진단이 나왔대요. 또 한 30m만 걸어가면 숨이 차서 못 걸어가요. 도내에서는 전주 지역 피해 신고자가 가장 많고 익산과 군산의 피해 신고자 수가 그 뒤를 잇지만 구제 인정률은 절반에 못 미칩니다. 올해 3월 기준 익산시의 경우 피해 신고자 39명 가운데 6명이 사망했고 구제 인정은 18명이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피해 신고자 45명 가운데 8명이 사망했고 구제 인정은 21명이 받았습니다. 익산과 군산 피해 신고자 84명 가운데 39명, 46.4%만이 구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파악 말고도 풀어나가야 할 문제는 산더미입니다.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 가운데 SK 애경 이마트는 무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과 구제 인정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 마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치료비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합니다. 또 돈도 좀 버는 것을 싹 까먹다시피 했죠. 이제 그런 치료 그런 걸로 해서. 치료 제대로 해주고요. 그 가정이 뭐 이게 형편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그러고 다 그러고 보면은 그 30m 정도 이제 병원을 가야 하잖아요. 병원을 가서도 장애인 진단이 안 나와요. 10년째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파악은 물론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익산 지역 자가격리자 3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68명이 됐고 도내 전체로는 2,294명입니다. 오늘 현재 자가격리자 수는 군산이 138명, 익산이 81명입니다. 어제 기준 도내 감염 대생산 지수는 0.6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익산 지역 5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착수됐습니다. 오늘 전라북도는 사망한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은 익산 모현동 A병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확한 결과는 17일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안에서는 30대 백신 접종자 5명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한 병원이 적발돼 위탁의료 지정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당초 6월 접종을 마칠 예정이었던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7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교직원 접종은 여름방학에 1, 2차 접종이 모두 이뤄지며 백신도 화이자와 모더나로 교체됩니다. 이는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백신 접종 시기가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3월 29일 이후 77일 만에 400명 아래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지역 발생 360명, 해외 유입 39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8,273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988명입니다. 신공항이 들어설 수라갯벌은 새만금에 남은 마지막 갯벌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흰발롱개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정확한 실태 조사는 물론 보호대책과 신공항 백지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갈대가 뒤덮인 새만금공항 예정지인 군산 수라갯벌. 풀숲 사이로 군데군데 파놓은 물 웅덩이에서 금개구리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밉니다. 올챙이가 빠르게 물속을 가르고 금개구리 알도 보입니다. 물 웅덩이 옆으로 쭉 뻗은 염생식물 군락 사이로는 흰발롱개가 엄지손가락만한 집게발가락을 들고 돌아다닙니다. 물 웅덩이에 갖고 4,000제곱미터 면적에 사는 금개구리는 수백 마리, 흰발롱개는 줄 잡아도 수천 마리가량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하고 격리된 10년 동안 갯벌 지역에 육상 생물인 금개구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건강한 환경이 미래의 중요한 미래의 자원으로 둔갑될 수 있다. 이처럼 수라갯벌 안으로 들어가면 멸종 위기종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지 10년 넘은 땅에서 묵묵히 생명을 싹 틔우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물막이 이후 육지로 변했지만 땅속은 여전히 염분이 묻어나는 갯벌 증거라며 바닷물이 들어오면 원형 그대로 갯벌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공항에 앞서 작성한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금개구리는 물론 흰발롱개가 모두 누락됐다며 부실한 평가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라갯벌을 개발할 것이 아니라 생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령에 보면 공사 중에도 멸종위기종이 발견이 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거기에 서식지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종의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있는 이곳에서 공사는 버젓이 진행되고 있고 그 대책은 없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흰발롱개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위조한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로 4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챙겨 잠적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공사비 4억 7,800만 원의 공공하수처리장 배관교체 공사 발주와 관련해 군산시에 보험사의 선급금 보증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공사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말 이 업체 대표인 A씨를 고발하자 잠적했습니다.
지난 주말 군산 말도 해상에서 추돌 사고 후 연락이 두절된 채 귀향하지 않았던 어선의 승선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 5분쯤 말도 남서 12km 해상에서 안강망 어선의 어구에 걸린 채 전복된 어선 A호의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선 A호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어선 B호와 가벼운 추돌 사고가 나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의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선정하고 국내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에 선유도와 방축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걷기 좋은 섬과 사진 찍기 좋은 섬 등 5개 테마로 나눠 33개의 섬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선유도는 체험하기 좋은 섬에, 방축도는 걷기 좋은 섬에, 부안위도는 사진 찍기 좋은 섬에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섬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소개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농어민에 대한 공익수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만 8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을 넘어선 100.4%의 높은 신청률입니다. 전라북도는 일선 시군과 함께 오는 8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소득 수준과 중복 신청 등을 조사해 부적격자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적격자로 확인되면 추석 이전에 공익수당이 지급되며 연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공익수당 예산으로 706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 10개 분야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 전남, 부산, 대구 등 시도지사 8명은 14일 경북도청에서 협력회의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메가시티 구상, 지역대학 재정지원 확대, 탄소중립 사업 국비 지원, 지방소멸위기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재원 신설, 서해안 철도 건설 등 10개 분야에 공동 대응합니다. 앞서 이들 지자체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4건, 지난해 76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장마철을 틈탄 가축분뇨 무단 배출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해 시군 합동 점검반을 꾸립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무단으로 버리거나 야적하는 행위를 적발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 1호 나눔 리더가 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늘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나눔 활동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인증하는 올해 군산 지역 첫 번째 나눔 리더가 됐습니다. 나눔 리더는 개인 기부자 가운데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익산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한 시민이야기 주간 335에서 제안된 49개 사업 중 21개 사업이 시민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익산시는 335 49개 팀에서 제출한 제안 사업을 놓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한 21개 사업에 대해 시민평가회를 진행했습니다. 시민평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10개 내외의 사업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올 연말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군산과 익산체육회가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오는 16일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정관 개정과 법인인가, 설립 등기 등 행정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법인 전환으로 체육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한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청 축구 동아리가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망성면 농가를 방문해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마늘 줄기를 자르는 등 희망 나눔 농촌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2기 국악감상교육 수강생을 16일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금강 미래체험관이 사전 신청을 받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 프로그램 금강 미래 체험 꾸러미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도내 최저기온은 17도,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1도에서 2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